일단 뭐 추석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해보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보여준 모습들이 있는데 윤석열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른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과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국민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요소. 좀 쉽게 표현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좀 모자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자라다는 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80점이라면 80점에서 한 3, 40점 정도 됐을 때 모자란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는 윤석열은 진공 상태입니다. 없어. 진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기본 욕망 외에는 과연 어떤 지적이라는 구조가 존재하는 건가.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형법이라는 것도 과연 정확한 지식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게 형법을 근거로 한 어떤 범죄자를 바라보는 그리고 범죄자가 어떤 식으로 자기 범죄를 감추는가에 대한 어떤 행동 패턴에 대한 경험만 남다 보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는 모른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이게 먼저 다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역사를 통틀어봐도 처음 보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볼게요. 최근에 나타난 것만. 일단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추석 인사를 했죠. 그중에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요. 근데 복지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하대. 요건 복지 개념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뭘 알지도 못하면 튕기는 거야. 나 오히려 이 세외 인사 보면서 그 뒤에 그 국민들이 윤석열 조롱하는 윤석열이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뭐 어디 한번 좋은 추석 해보세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난 모르겠고. 뭔가 공포영화 포스터 같기도 하고. 아니 저게 패러디로 너무 진짜 버전이 많이 생겼어요. 막 귀국산장 버전도 있고 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윤석열이 그때 그 무료 급식소 배식하러 갔었지 않습니까? 그 장면 잠깐 보시고. 아이고야. 저 장면도 상당히 나 윤석열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직업이 아니었나요? 요리사. 윤석열 셰프. 간도 잘 보잖아 지금. 김치찌개 최고로 끓이잖아. 딱 이 사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대통령이란 자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동 밥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배식을 하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져요. 윤석열이 배식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앉아 있다가 윤석열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체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을 거야. 이게 약자를 위한 배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쇼지? 지금 일단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한테 가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일어나서 들으시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저기 무료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그 노숙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극빈층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왔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엄청 불편하고 어떻게 행동을 처신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기에 지금 보시면은 밥 먹는 사람 외에 다 서서 이 사람을 지켜봅니다. 이거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아까 그 김치찌개 이렇게 끓이는 장면에서 맛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시면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재료를 잔뜩 넣어놓고 끓기 전에 지금 생으로 맛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잠깐만요. 어떤 보수 어르신이 거짓 선동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건 끓고 있는 상태. 생각해보니까 자세히 보면 진짜 그러네. 아직 생고기 상태인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은 저 통을 다른 봉사자 2명이 잡아줍니다. 잡아주면 윤석열이 혼자 국자로 이렇게 저어요. 저게 무슨 봉사입니까? 옆에서 2명이 잡아주는 봉사가 뭔 봉사냐고. 네. 오늘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이게 뭐 건수만 생겨 물어 뜯으려고 난리가 나네. 가만히 있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것은 저런 배식 받는 분들 대부분 노인들이거든요.
어디 갈 데 없는 노인들 공공노인 일자리 6만 개 감소시킨 건 뭐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배식해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밥 한 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짓인지 아니면 어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디딤돌을 놔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지원 세게 해줄게. 나머지 대부분의 안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이런 느낌이고요. 노인 일자리 예산 6만 개가 감소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니까 워낙 소액이니까 한 30만 원씩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한 1천억 원 감액된 거. 그 위에도 뭐 약자 예산들 싹 깎아버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군부대를 갔어요. 그 내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군부대를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 아니야. 왜? 군대를 가보면 사단장만 와도 불편해지는 게 군인들인데 그래서 문 대통령,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은 군부대를 그런 이유로 안 가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군 생활할 때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장이 온다고 왜 화장실 청소를 합니까?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단장이 화장실 청소 가서 변기를 손으로 닦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봤자 소변 정도 보겠지. 만에 하나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모든 변기를 진짜 광행하도록 닦습니다. 치약으로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혹시나 들어갈까봐. 아, 그래. 들어가면 손으로 다 만져본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군부대 방문했잖아요. 뭐, 군 장병들과 오찬, 여러분 덕에 안심하고 있다. 국방 예산은 1조 5천억 깎고요. 장병 복지와 직결된 것만 9,500억 삭감. 구체적으로 뭘 삭감했는지 한번 볼까요? 전투화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겨울 내복 95억 삭감, 군용 팬티 5억 삭감, 군용 양말 4억 삭감. 여기 위에 윤석열 웃고 있는 자세 사진 보시면은 제대하면 필요 없잖아.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약간 조롱성 건데. 그러니까 뭐 다들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전투화는 아껴 신으면 되고 팬티는 뭐 뒤집어 입으면 되고 뭐 다 축구는 안 하면 되고 막 다 그런 것들이네요. 수통은요 물 안 먹으면 돼요. 그렇지. 삼다수 들고 다니면 되지. 왜 수통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렇게 군 뭐 장병들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가 뭐 잘 지내고 있다 같은 소리 할 필요 없이 군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은 상당 부분 깎아놓고는 또 저렇게 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거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열받는 게 병장 기준으로 월급을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혜택 다 합치면은 월 130만 원 정도로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월급 100만 원 맞춰주고 다 사입을 하는 거지. 아, 진짜 너무합니다. 네, 박근혜 때 그랬잖아요. 그 탈수기 500원 동전 넣고 돌렸었잖아요. 맞아요. 세탁기도 동전 코인 세탁기였고.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병사들 월급 올려주고 다 그런 식으로 돈을 빼먹는 거야 다시. 우리 야수님은 그때 군대 계셨나 봐요. 아니 잘 알고 계시네. 저는 공짜깔 짤순이였습니다. 아 진짜 탈수기가 따로 있어요. 혹시 탈수기만 따로 본 적 있어요, 두 분은? 수영장에 있죠. 아 그렇습니까? 탈수기는 수영장을 안 가봐서.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 들어가면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게 약자 예산이잖아요. 지자체 동네에 있는 동네 상권 이것들을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으면서 무슨 뭐 두텁게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지역에 계시는 자영업자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들 600만 원 아직도 덜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서요. 몇 억을 손에 봤어도 600만 원 주고 퉁. 그리고 부자 감세하는 이 역 같은 정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기도 지역 앞에는 이제 굉장한 히트였었던 거죠. 경기도 지역 앞에 성남 지역 앞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퍼졌던 바로 그 시점에 지역 앞에라고 하는 게 이거를 하게 되면 정부 예산이 많이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이번에 저 대통령실에서 그 대형 마트 그 휴일 그거 없애자라고 하는 그거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동네에서요 지역 화폐를 싸게 사가지고 동네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는데 대형 마트 2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마트 뭐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사람들이 가서 동네에서 상권에서 물건 사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액 삭감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저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제 판매하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살 때 9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9만 원을 내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을 돌면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 할인은 무조건 찍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판매하는 곳에서 별도로 할인을 하게 되면 그 혜택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모바일 상품권도 있고 지류 상품권도 있고 체크카드 형태로 카드 형태로 상품권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시스템이 많이 보급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제공되는 실제 매출의 10%의 예산만 가지고도 나머지 90%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지렛대 효과가 굉장히 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권의 이름이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게 그러니까는 그 카드 시스템하고 동시에 같이 이제 그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 그 시스템이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통째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돈 안 주고 싶어서 난리 났는데 언론들이 기자놈들이 너무 무식하더만. 그러니까 이게 찬성 반대만 갖고 찬성 논리 반대 논리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가 정부 지원 없이 이걸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뭐 KDI 같은 데서 이거 뭐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화폐라는 걸 사서 지역 상권이 있으면 그 지역 활성화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이 중앙 집권식 뭐 그런 개념이 되어가지고 서울만 잘 되고 대형마트만 잘 되고 강자 쪽은 되게 잘 되고 근데 지역화폐 산 사람들이 동네에서 많이 쓰고 다니기 시작하면 당연히 지역 상권 살아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거를 무슨 말도 안 되게 지역화폐 예산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다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어쨌건 뭐 이야기는 좀 짧게 넘어갈 텐데 어쨌건 지금 윤석열이 앞뒤가 다른 이야기 뭐 두터운 복진에 뭐 말도 안 되는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시사인에서요 그 대통령 신뢰도 조사라는 걸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도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 저 그래프 보시면 정확히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박근혜 보면은 박근혜 그 란에 2016년에 10점 만점에 박근혜 신뢰도가 3.91이었어요. 윤석열 지금 취임 4개월 만에 신뢰도가 3.62예요. 이거 신뢰도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리더가 그 리더로서 신뢰도라는 게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치면은 2016년 박근혜 기준으로 3.91 미치면은 무조건 탄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 불문하고. 이건 너무 낙제점이에요. 신뢰도가 낮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탄핵의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처하는 어떤 그 모습들 자체가 대통령답지 않은 느낌을 너무 많이 주니까 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권 말년,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직전에 그 신뢰도보다 못하다는 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한민국의 불행의 시작인 건데요.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탄핵된 대통령의 그 당시 지지율, 그러니까 신뢰도보다 낮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불행인 이유는 윤석열이 중간에 대통령을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또 헌정사에 또 어떤 오점을 올려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일정 기간 동안 나라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뭔가 정신을 대박 차려갖고 달라진다고 해도 사람들은 대통령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모질이 하면서 안 따라가게 되는 국가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지금 사실은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수 어르신들 뭐 거짓 선동 좀 하지 말라고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보수 어르신 윤석열이 잘 나간다고 해서 보수 어르신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잘 사는 분들은 새날 방송 안 봅니다. 보수 어르신 좀 부탁 좀 드릴 텐데 그러시지 말고요. 어르신의 장래와 어르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지지 처리하십시오.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휴일이라서 그런지 저쪽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여러분들 하도 금지어를 많이 쓰니까. 잠깐만 신의 한 수로 가. 좌빨 하니까 지금 채팅하신 분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운영자한테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없애고는 있는데 진짜 많이 들어오십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집에 찾아왔던 자식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혼자 되니까 이제 뭐 유튜브를 켜셨네. 예.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인생이 뭐 그렇게 얼마 안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 알고 있어요.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대통령이 아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뽑히지 말아야 될 자가 대통령이 뽑힌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일. 이건 한편의 코미디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희극이자 비극이라고. 그러니까 코미디면은 정말 웃고 넘기면 그만일 텐데 이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라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윤석열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 손가락질하고 말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요. 보수 어르신, 제 말 이해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찍고 대통령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보수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 병원에 가는 거 꼴 보기 싫다고 문재인 케어를 없앴다기보다는 줄였다고 보는 게 맞죠.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댓글에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댓글 달았더라고. 그 쇼츠에다가. 병원에 아프지도 않은데 가는 게 정상이냐고. 이보세요, 보수 어르신. 그게 뭔 말이냐면은 노인되면 안 아픈 데 있어? 그 어르신들이 병원 갈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지. 네. 아프든 안 아프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본인은 또 병원 가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문재인 이놈이 내가 병원 갈 줄 알고 문재인 케어 없애놓고 퇴임한 거 아니야?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아프기 전에 미리 들여다보자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병원 가는 것보다 건강할 때 꾸준히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어떤 보장성을 확대했던 건데 지금 윤석열이 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픈 사람만 병원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픈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돈을 더 쓰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일부 지자체나 어떤 복지국가에서는요.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 돈을 줘요. 그게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더 재정을 아끼는 일이다 하고 그 관점도 모르면서 본인들 참 대단하십니다. 안 아프시고 건강에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요.